최근 생성형 AI가 큰 화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서포트에서도 챗 GPT와 연동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는데 혹시 이미 출시됐나요? 네, 출시됐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니면 좀 뭐 여러 기술들을 매시업해서 그 사실은 회의에 제일 중요한 건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회의하고 났을 때 그래서 회의 결론은 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회의록이라고 부르는데 회의록도 누가 참석했고 막 이런 거보다 그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걸 한다 아니면 어떻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2시간이든 4시간이든 회의록으로 정리하면 한 10줄? 실제 코어는 딱 그거가 사실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을 만들어내자는 시도는 굉장히 많았지만 챗GPT 딱 나오고 나서 뭐 지금 아드나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생성형 API, 생성형 GPT가 나오고 나서 API까지 오픈돼가지고 바로 쓸 수 있게 하면서 제일 먼저 딱 생각난 건 회의록. 그래서 리모트 미팅이라는 화상회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회의록을 처음에 넣었어요. 근데 넣는데 이제 재밌는 건 개발자스럽게 넣고 막상 써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기획자들이 또 붙어가지고 빨리 붙이려고 막 하니까 개발자는 이런 기술로 붙여야 된다. 개발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빨리 붙인다. 기획자는 아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디자이너는 안 이뻐.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렸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잘 나왔고 리모트 미팅에 깔끔하게 회의록이 싹 정리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아시아 2위, 특히 일본 시장에서 큰 성장을 거두고 있는데요. 알서포트의 어떤 점이 주요했다고 연구소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일본은 사실은 일본 하면 품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진짜 품질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신이 있어 일본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이제 다른 이제 파트너사나 일본의 다른 기업들, 국내 기업들 중에 일본 시장에 가고 싶어서 저희한테 문의하거나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품을 써보면 버그들이 이제 막 잠깐 써보는데 버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상태로는 일본에 절대 방문합니다. 네. 품질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고 또 약속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것들은 이제 쓰다가 보면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빨리 오늘 문제 생기면 내일 빨리 고쳐줘야 되고 조그만 에러 같은 상황은 감수하면서 쓰는 스타일이고 일본 스타일은 그거 2달 후에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고 지금 불편할 때 참고 쓰고요. 근데 쓰면서 에러가 나지 않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한 3개월 후 내일이 아니라 3개월 후에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약간 좀 다른 시장이라고 보죠. 근데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일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 품질 때문에 특히 이제 모바일로 일본에 이제 돌파하기 시작을 했는데 모바일은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접속이 전환될 때 아니면 와이파이에서 5G로 가거나 이렇게 전환될 때마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막 하는데 화면이나 화면 같은 걸 연결한 상태에서 막 움직여 다니니까 그때 끊어지면 다시 재연결이 자동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개발을 해서 넣었는데 그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니까 일본에서 저희는 이제 테스트할 때 잠깐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 하거든요. 실제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끊어지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거나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테스트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테스트하는 환경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알루미늄 호일로 두꺼운 호일을 그냥 싸더라고요. 싸고 그럼 끊어지니까 이게 이만하게 싸면 그랬다가 다시 펼쳐요. 그러면 조금 얘가 조금 시간을 조금 있다 다시 또 연결이 되고 다시 이걸 무한 반복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로바로 연결되는지 이걸 테스트해서 잘 된다고. 그때 또 역시 이 잘하는 게 다르구나 그런 것도 느끼긴 했는데 확실히 일본 시장은 품질 면에서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알서포트가 코로나 엔데믹을 거치면서 피크아웃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원격 소프트웨어 미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원격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데 사실 원격 조정이란 단어가 있긴 하죠. 원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얘를 조정하는데 화면 보면서 조정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저희 제품의 기본 컨셉인데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저희가 폭증했던 이유가 떨어져 있는 비대면 이거에 포커스된 제품이다 보니까 각광을 받았던 거고 재택근무에도 그래서 많은 역할을 했죠. 화상회의 제품도 플러스 알파가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키오스크나 뭐 무인 단말기나 아니면 그 무인점포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은 가야 되는 방향이지 올해는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고 하는 제품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IoT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 전통적인 컴퓨터 이제 전공자분들이 배우는 게 컴퓨터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썼었다.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지자가 모든 사람 1인 1PC가 되는 세상이 올 거야 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은 한 사람을 위해서 노트북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동차에 또 내비게이터 핸드폰 그런 태블릿에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CPU가 들어간 장비가 5개에서 10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제품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 떨어져 있어도 그런 제품들을 서로 연결해주면서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미래는 오히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기기들을. 그런 기기들을 부산에 있는 사람이랑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 제품이 고장났다고 거기 가야 되거나 그런 그게 더 과거적인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점점 더 원격이 더 많이 필요한 세상이 될 거다. 그게 팬데믹 때문에 좀 빨리 갔지만 원래 기본 곡선이 있었지만 그거에 조금 커브가 좀 가팔랐었지만 사실은 그쪽 방향은 맞거든요. 이제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원격 기술의 미래가 궁금하면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알서포트의 미래가 아주 밝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알서포트 연구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어떤 업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단계들을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게 해서 거기서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나 SI로 불리는 소프트웨어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제품들은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보다는 기술에 중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과 이 제품 연결해서 그걸 좀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보안이 있게 하는 툴에 가까운 거죠. 툴에 어떤 플로어가 있는 거라기보단 어디든 맞는 제품인 거예요. 뭐 보험 하는데 필요해. 그래서 단말기들을 검사하고 해야 되고 보험, 핸드폰 수리하는데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 아니면 보일러 판매 아니면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팔아야 돼. 거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틸리티성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유틸리티성 제품의 장점이 강력한 기술력, 높은 품질, 안정성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이제 남들이 못 만드는 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개발자 개개인의 능력이나 기술력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는 항상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많이 해라. 개발 실력이 높아야지 우리가 만든 제품을 사준다.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많이 만들어서는 아까 말한 비즈니스를 프로세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유틸리티성 제품을 만든다 보니까 더
더 싸고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보안성 높 이런 제품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 포커스 두고 있고 제품도 그렇게 나와서 시장에 어필을 해야 판매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연구소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뭔가 개발자분들은 뭔가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것 같고 마인드도 다른 것 같고 이러시는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발자들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개발자가 되려면 필요한 능력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컴퓨터와 얘기를 잘할 수도 있고 사람하고 얘기를 잘할 수도 있는데 개발자는 컴퓨터와 얘기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친구도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컴퓨터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높은 기술력의 개발자가 되려면 결국은 오랜 시간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도서관 같은 분위기에 공부하는 연합 분위기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제가 개발자 된다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개발자가 되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 좋아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안 배워도 되는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막 외워야 되고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나서 뭐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건 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정말 좋아하면 그쪽 분야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트렌드도 계속 뭐 5년, 10년 중에 바뀌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2년 하고 막 멈추고 이런 게 아닐 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개발을 정말 좋아하고 30년 동안 이걸 공부해서 내가 전문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면 개발자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월급이 좀 많아요.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하고 만나기는 싫으니까 뭐 그래서 당장의 니즈로 이걸 선택을 하면 5년 버티기 힘듭니다. 이쪽은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같은 개발자들끼리 얘기하면서 이제 도와야 되는데 나는 안드로이드를 잘 짜고 이 사람은 아이폰을 잘 짜요. 그러면 이렇게 팀이 돼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5년 차인데 1년 차보다도 프로를 못 짜. 그럼 이 프로젝트가 망가지거든요. 그럼 그 프로젝트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내가 여기 같이 일했던 사람이 1년 동안 고생해서 짠 프로그램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이건 되게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끼리도 비슷비슷한 레벨을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어서 완성품을 내놓고 싶지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창조물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같이 프로젝트 안 하려고 기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실력이 좋아야 되고 연차에 맞게 계속 성장해야만 프로젝트 멤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를 들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청소년들이 개발을 시작하고 싶은데 하면 당장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당장 뭐부터? 글쎄요. 뭐 코딩 학원 막 이런 것도 막 있는데 사실은 중학교 수학까지는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은 그 뒤에 이제 방향에 따라서 중학교 수학까지는 이게 로직이거든요. 로직, 알고리즘. 이게 굉장히 많은 거라서 어느 정도 그게 논리적인 사고 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덧셈 뺄셈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계산기도 많고 이제 다 해주잖아요. 그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논리적인 사고력 그런 거거든요. 수학을 점수를 많이 받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 수학은 논리를 배우는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그쪽이 재밌어하거나 이 단순하게 외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우는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나 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 쪽 관점에서 이런 논리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발자가 되는 게 아주 추천드립니다. 수포자들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의 뭐 높은 레벨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수학이랑 이제 본인이 그걸 즐겨하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수학은 또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에게 알서포트 연구소는 네모다. 그럴싸한 말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그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같이 있는 존재? 항상 옆에 있고 항상 고민되고 사실은 이게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기도 하고 여기서 자아실현도 이루어지면서 이 직원 160명, 170명 되는 직원들만 커뮤니케이션 해내면서 뭔가를 계속 창조해내고 있다는 그 만족감?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본부장 타이틀도 있긴 하니까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저렇게 하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받는 혜택도 있고 당연히 급여도 받으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만족감이라는 거나 자존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은 존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반 기술 2팀은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 및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개발 2팀에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단말에서 iOS, 아이패드 OS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개인용, 기업용 앱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제품에 추가될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겠습니다. XR 개발팀은 3D 엔진을 사용하여 VR, AR, 웹, GR 등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 1팀은 컨퍼런스나 스트리밍 서비스 핵심인 미디어 서버를 개발하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엔진을 개발합니다. 디자인팀은 제품 UX, UI와 브랜딩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맥 응용 개발팀은 애플 맥OS 플랫폼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개발팀은 안드로이드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기획팀은 연구개발 본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웹개발팀은 자바와 코틀린으로 알서포트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웹개발 2팀은 크로스 브라우징 웹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웹개발 3팀은 웹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기획팀은 고객사 요구사항 분석 및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기획합니다. 클라우드 기획팀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저희 제품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을 구축, 설계, 그리고 운영, 유지보드를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팀은 하드웨어 제품, 기획, 개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은 개발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용 개발팀은 공격과 서비스 리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